네, 사랑하는 친구님, 사랑하는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행복노래 차박여행 TV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행복하시죠? 중국을 배우자. 오늘은 원나라 시대입니다. 벌써 이제 13세기, 14세기까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남송이 망하고 이제 원나라가 중국에 들어서는데요. 원나라를 몽골의 역사로 해야 될지 중국의 역사로 해야 될지 정말 애매합니다. 그 판단은 뭐 이 역사가 중국의 역사다 아니다 몽골의 역사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평가하시고, 장원의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지금 현재 몽골 땅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죠. 뭐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역대 왕국 중에서 최고의 그 전 세계 넓은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의 손자인 후일라이가 중국의 송나라를 없애고, 이제 없애는 게 처음에 금나라, 뭐 서하 옆에 있는 그 주위에 중국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이제 멸망시키고, 마지막으로 남송까지 이제 안전히 지배하고, 거기에 이제 수도를 안전히 이제 옮깁니다. 중국 땅으로 옮겨놓고, 거기가 수도다, 여기가 몽골 제국이다 이러면서 나는 제1대 황제다 그러면서 이제 쿠빌라이가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1271년입니다. 그래서 1271년부터 1368년간 약 한 97년간 원나라가 이어져 오다가 결국은 이제 망하죠. 여러분들 뭐 그 원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나 그 몽골 제국, 징기스칸 이런 이야기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왕조가 1대부터 15대 칸까지 이어져 오면서 결국은 망하는데, 우리 뭐 고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고려는 100% 저는 이렇게 지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식민지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 되는데, 완전 중국 같이, 중국은 완전 땅뚱거리 자체를 내줘 버렸으니까. 그 그러면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학자가 이거는 그 몽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하고 역사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중국 역사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몽골 제국이 왜 망하게 됐는가? 왜 이렇게 좀 나라가 이렇게 오래 안 가고 97년간 정도 이렇게 단명을 했는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에 대한 그 중국에 대한 이제 그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보면 그 무식한 그 유목민들, 글자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문맹족들이 그냥 그 나라를 이끌어 갔어요. 그냥 황족이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그 계급, 그, 그 당시에 중국 그 큰 대륙을 다스릴 때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종교, 문화, 예술 이런 방면에 정말 최고급이었거든요. 최고 선진국인데, 그 사람들 수준도, 문화 수준도 상당히 높은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다스리려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자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최고위층에 있었다.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제 그게 하나의 또 빨리 망한 어떤 그런 구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흑사병이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그 이제 그 몽골족들이 들어와서 중국의 거대한 그 나라를 지배할 때 계급 체제를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제일 위에 이제 황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고, 그 밑에 몽골족들이 이제 있어 있고, 그러니까 최고 높은 계급이죠. 몽골의 족속들은 제일 높은 급이다. 그 밑에 이제 바로 그 밑에 좀 똑똑한
이러한 중국 한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정치를 다스리게 했으면 그나마 좀 오래 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생목인들, 그러니까 저 유럽 쪽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눈 색깔이 좀 다른 사람을 생목이란 그래요. 그런 사람들, 중앙아시아 그쪽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야, 너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너가 유식하니까 그쪽을 먼저 지배했거든요. 그 사람들 더 말을, 중국 사람보다 더 말을 잘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너희들이 법도 좀 다시 개정하고 세금도 이렇게 받고 그 나라의 구조를 너희들이 한번 짜봐라. 근데 이제 그거하고 중국하고 좀 안 맞죠.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그 피지배 계급으로 한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남송인들. 그러니까 남송인들은 거의 뭐 그 당시에 거의 뭐 이제 노예나 다름없는, 그리고 남송인, 한인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문화적 수준이 높았는데 그 밑바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지배적인 구조죠. 그래서 그러한 계급 체제를 잘못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면 제가 그 유목민들의 그 문화생활이나 그 다음에 그 한족, 중국의 한족 문화생활이 완전히 틀려요. 그 사람들은 그냥 텐트 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족은 기아집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깨끗한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오는 그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맞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유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했던 그러한 점들이 아마 그 몽골족들이 좀 이 거대한 뭐 나라만 크게 차지했지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어요. 뭐 어찌됐든 1368년에 망하는데 완전히 이제 멸망된 거는 거의 뭐 한 1380년경 그 정도 해서 거의 뭐 몽골 제국이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 한 100년 정도는 상당히 삶 자체가 힘들었다. 그동안 그나마 참 나라가 참 편안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잘 하다가 원나라의 그 한 100년간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그 중국 사람들, 그 통 큰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 아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문화다. 그때 그 당시에 그 몽골족들이 우리 그 국방에 많은 족속들이 있으니까 56개 족속 중에 하나의 족속이다. 우리가 한족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있고, 또 갈족도 있고, 저족도 있고, 다 족속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족속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을 뿐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6년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이런 거 다 지배해가서 했잖아요. 진짜 도둑놈들이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고 막 지금도 못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국 사람들은 아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 와서 그렇게 해서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늘 지나갑니다. 유교의 그 영향도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그 원나라 왕족들이, 황제들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리고 결국은 그 최하위 계급 남송인이라든지 한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드디어 1351년에 홍건적의 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또 명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1368년에 그 거대한 나라, 원나라도 이제 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몽골족들은 뒤로 옮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도 몽골 제국도 거의 1680년경에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역사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노래는 하숙생이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정의를 두지 말자 미련을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야, 지금 시간이 밤 9시 이제 다 돼가고 해서 조용한 시간이라서 좀 노래를 조용하게 불렀습니다. 역시 인생은 이렇게 하숙생같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